이번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역주택조합은 남 땅을 조합원이 돈 주고 사서 그 땅에 신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남의 땅을 사서 짓는 거죠. 좋은 위치에 남의 땅을 사서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안 팔면 그만인 것입니다. 먼저 조합원 자격을 보자면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1주택 소유주이고요. 저희 고척동의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의 거주 세대주가 돈을 내서 남의 땅 사서 청약통장에 상관없이 주택 청약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부분 서울 같은 곳은 역세권이고 위치가 좀 괜찮은 곳입니다. 특히 주변 분양가 대비 30% 정도 싼 가격에 분양한다니깐 혹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변 34평 분양 가격이 11억 한다면 지주택은 7에서 8억에 준다고 하는 거죠. 홍보관에 가보면 또 좋아 보이거든요. 지주택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홍보관이라고 한답니다. 조합원 구성은 홍보관에서 돈을 내고 가입하는 조합원과 그 땅에 거주하는 지주조합원이 있습니다. 지주택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간혹 지주조합원 중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편법으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첫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이며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세대전원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주택 일체 소유한 세대이며 이 요건은 쭉 분양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과 배우자가 다른 지역이나 같은 곳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지만 지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 재건축 재개발은 내 땅에 집을 짓는 거고 지주택은 다른 사람 땅을 내 돈으로 사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주택은 땅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땅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땅 확보만 쉽게 된다면 조합원이 분양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첫째, 내 아파트 지을 좋은 토지 물색하고요. 땅이 선정되면 둘째, 추진위원회 임의단체 구성하고 규약을 작성합니다. 셋째, 아파트 지을 땅의 50% 토지 사용권 확보 후 조합원 모집하고요. 어느 정도 확보되면 넷째, 조합 창립 총회를 하고 80% 이상 토지 사용권과 15% 토지 소유권 확보하면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요건은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이어야 해요. 다섯째, 조합 설립 후 결혼이나 충원하기 위한 조합원 모집하게 되고요. 여섯째, 다음은 등록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일곱째, 토지 95% 이상 소유권 확보 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나머지 5%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 조합원 동호수 배정 후 공사계약을 하게 되고요. 아홉 번째, 착공 및 일반 분양, 사용검사 입주. 열 번째, 마지막으로 청산 및 해산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최초 모집할 때 홍보관에 처음 방문하시면 허위로 유명 건설사가 확정되었다라던가 토지 확보율 80%라고 뻥튀기 할 수 있으니 직접 등기부호 확인이나 조합의 동의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건축계획의 확정이나 세대수와 시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후 확정되므로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어느 홍보관을 가셔도 토지 매입 순조롭고 80% 토지 사용권원이 거의 확보된 것으로 브리핑합니다.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기준, 조합원 확보 현황, 토지 매입, 토지 사용권원, 동의율 등에 대해서 상세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요건은 주택 건설대지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후 조합원 모집 가능하고요. 조합 설립인가는 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과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후 5% 매도 청구권이 생기고요. 이까지 왔다면 어려운 토지 확보는 거의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 대략적인 개념 설명은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 시 문제가 될 만한 실제 사례로 4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모집에 대한 과장 설명으로 인한 불법사항. 시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 정도의 단계에서 공동사업 주체로 참여하므로 조합원 모집 초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 조합원 가입권 유시 특정 시공사가 선정된 것으로 조합원 모집하는 것과 허위로 토지 확보 및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고 하는 것도 불법 사항입니다. 둘째, 조합과 시행 업무 대행사와의 유착 관계에 대한 불법 사항. 조합과 업무 대행사와 유착 관계로 인한 조합원 돈을 횡령하는 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잘하는 사람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설계업체에 과도한 설계비 지급,
시행대행사의 토지 매입비로 과다한 200% 이자율 지급,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조합원 모집 대행사의 과다한 비용 지불, 조합 사무실 월세를 시세에 비해 3에서 4배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의 유착관계에 대한 불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토지 매입하려 하면 돈이 없습니다. 시공하려 해도 돈이 부족하고요. 이 모든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회의자료 및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은 반드시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실행해야 하므로 항시 조원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이런 불법 사항을 막을 수 있으며 주택법에서 총회자료 공개 청구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니 정보를 적극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늘어나는 부담금 문제. 초기 사업 시행 시 조합원 모집대 토지 매입 및 사업 승인 같은 중요한 절차가 남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추정 분양 가격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상한 것이니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50% 이상 조합원 모집 후 95% 토지 소유 확보하는 사이에 알박기로 토지 확보 못하는 경우에 사업 지연 비용 및 금융 비용 증가,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 늘어납니다. 모든 정비 사업이 그렇지만 특히 지역주택은 조합원이 돈을 내고 조합 결성하여 내가 하는 사업으로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 본인에게 있습니다. 넷째, 장기간 사업으로 인한 조합 탈퇴와 분담금 환불 문제. 원칙은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사업이므로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탈퇴하더라도 납부한 돈은 환불 못 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주택은 사업 과정에 변수가 많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건 예상할 수 있기에 추진위가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 기울이고 있으면 사업 진행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계약 성립 당시와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고 그로 인해 계약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계약 해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탈퇴가 어려워요. 그리고 총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어지고요. 총회에서 결정되어져도 그동안 쓴 사업 진행비를 빼면 상당수의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시 조합원 탈퇴 시 환불 방법, 시기 및 절차 등 조합 가입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합 가입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입 계약서상 탈퇴 및 환불 시 대체되는 조합원을 구해놓아야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 대행비를 제외하고 주는 경우와 환불은 준공시 되는 경우도 있으며 조합과 소송 승소 및 총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에 자금이 없으면 돌려주지 못함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자면 조합원은 좋은 위치의 주변 시세보다 엄청 저렴한 분양가에 혹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일단 가입하면 중도 탈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땅만 95% 확보가 된다면 싼 가격에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서울의 지주택 중에 성공률은 8.5% 정도이며 지방은 17.3% 정도의 확률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실패하진 않고요. 좋은 위치에 빠르게 건설된 곳도 있는 만큼 잘 따져서 좋은 곳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이야기인 지주택의 개념 및 기본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와 사례로 좀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